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등기법 290페이지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제6장 부동산 등기법은 조금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문제 출제가 되는데 이거 욕심내면 안 돼요. 그래서 한 6개만 맞춰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적법 10개, 등기법 반타작 6개, 그래서 합쳐서 16개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세법 8개만 맞춰주시면 합치면 24문제야. 딱 점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공시 및 세법 24문제만 맞추면 충분히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 및 세법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법 6문제를 목표로 삼아서 지금부터 이제 입문 과정에 간단한 내용을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290페이지에 서론 1번 부동산 등기 제도에 의의 그래요.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 표시사항하고 그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국가기관으로서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다가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 것 또는 기록된 그 자체를 보고 뭐라 그래요?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왕에 저번에 지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적에 기왕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등기법 2조에서는 이 본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등기부란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부 부본 자료란 뭔지, 세 번째 등기 기록이란 어떠한 내용을 의미하는 건지, 등기 필정보란 뭔지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특히 2번 등기부 부본 자료야. 이 등기부 부본 자료는 29회 때도 낱개의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본 법률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되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꼭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가 우리 실체법이나 절차법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중 가장 으뜸이 되는 기능은 물권 변동적 그래요. 물권 변동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민법 186조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등기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 또는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더니 사실의 등기하고 권리의 등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류입니다.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서 아주 치밀하게 얘기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능에 따른 분류 별 표시해놔요. 두 번째 내용이라는 기준을 갖고 등기를 분류를 해봤더니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말소회복등기가 있어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등기 절차 강론에 들어가서 앞으로 배워야 할 등기를 쭉 나열을 해놓은 거네요. 그죠? 그래요. 그럼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아요. 세 번째 형식이라는 기준을 갖고 등기를 분류를 해봤더니 주등기하고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요. 이 중에서 부기등기야. 이 부기등기는 28, 29, 30회 연 3년 동안 계속해서 출제가 됐어요. 원래 30일에 금년도에도 출제가 됐었어야 될 문제인데 안 나왔단 말이지. 32회 때 내년도에 반드시 나올 거야. 그죠? 그래서 등기를 형식이라는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해보면 주등기하고 무슨 등기? 부기등기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효력 그래요. 효력이라는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해보면 종국등기라는 놈하고 예비등기라는 놈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종국등기란 뭐냐면 물권 변동적 효력이 종국적으로 발생하는 등기라고 해서 종국등기 또는 본격적인 등기, 본등기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비등기 그래요. 말 그대로 예비적 수단의 등기입니다. 예비적 수단의 등기입니다. 이 예비등기에는 과거에 한때는
예고 등기 그래요. 예고 등기라는 놈하고 가등기라는 놈이 두 가지 등기가 있었어요. 근데 예고 등기는 실거래사에서 하도 악용이 된다라고 해서 5년 전에 우리 등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적에 실거래사에서 하도 악용이 된다고 해서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예고 등기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 등기로서는 오로지 무슨 등기? 가등기 하나만 남았어요. 가등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이 가등기라는 놈은 제1회 때서부터 금년도 31회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출제가 된 아주 중요한 등기야. 그죠? 네, 그래서 가등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놔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등기의 종류는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야 할 등기를 뭐 이런저런 기준으로 해서 쭉 분류를 해놨어요. 그렇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293페이지 2번 등기해야 할 사항 그래요. 등기해야 할 사항 그래요. 그죠? 아마 등기법 서론에서 이 등기해야 할 사항이 가장 첫 번째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 등기할 사항은 23회 그래요. 23회 때 마지막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이후로는 아예 출제가 안 된 게 아니고 23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요. 그 이후에는 낱개의 지문으로 간간히 계속해서 출제가 됐어요. 자, 등기할 사항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기할 사항은 어떤 식으로 물어봅니까? 했더니 등기할 사항인 권리 그래요. 그죠? 등기할 사항인 권리.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인 물건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 물어봅니다.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저당권 등이 등기해야 할 사항인 권리입니다. 명확하나예요.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얘기야. 그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역으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의토지 통행권과 같은 권리는 권리라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돼요. 그죠? 그래서 뭐 유치권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물건에는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을 텐데 동산은 민법 시간에 배우시도록 하시고 그죠? 부동산에는 토지하고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다는 얘기야. 토지에 대해서는 뭘 물어봅니까? 했더니 일필지 일부분 그래요. 일필지 일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등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으려면 이 건물이 토지에 단단하게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정착성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지붕이나 외벽 등을 통해서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단성 그래요. 뭐라고요? 분단성 요건도 충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착성하고 분단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건축물은 아마 영구적인 건축물이 될 거야. 그래요. 근데 요거는 있는데 요거는 없으면 그건 등기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이 안 돼요. 그죠? 거꾸로 요건 있는데 요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등기할 수 없는 물건에 해당돼요. 둘 다 없으면 당연히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 되겠지.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은 민법 186조 그래요. 민법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민법 187조, 그죠?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다? 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하지 않아요. 다만 처분하고자 할 쪽에는 선결적인 요건으로 등기를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 186조는 등기를 요하고 민법 187조는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놈하고 요하지 않는 놈을 구별할 줄 아는지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요. 요 세 가지를 주로 물어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293페이지부터 출발해서 294, 95, 96, 97페이지까지 되어 있네요. 그죠? 97페이지까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차분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등기의 효력 그래요. 그죠? 등기의 효력 그래요. 자, 여기를 한번 봅니다. 등기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열해 보면 저는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어요. 건, 대, 순, 그 다음에 추, 점, 저, 공 그래요. 그죠? 공은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하는데, 그죠? 암기를 하는데, 공은 뭡니까 했더니 공신력 그래요. 부동산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죠? 이런 거는 지금 얘기를 해봐야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하는지 부동산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하지 않는지 그걸 얘기를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야. 그래서 그건 제외해 놓고 권이 뭡니까 했더니 권리 변동적 효력 그래요. 그죠?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효력이란 얘기야. 민법 몇 조? 186조를 의미합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는 의미야. 그리고 몇몇 가지 등기는 대항적 효력도 가지고 있다라 그래요. 그 대표적인 등기가 임차권 설정 등기야. 그리고 등기에는 순위를 확정시켜주는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위 확정적 효력. 30회 때 이어서 올해도 낱개의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등기에는 추정력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라고 추정력이 있다라고 학설과 그죠? 학설과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추정력 그러면 사실관계에 관한 추정력이 아니고 항상 무슨 관계에 관한 추정력이다? 권리관계에 관한 추정력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등기는 점유를 대체하는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야. 점유적 효력도 가지고 있고 등기는 최소한도 후등기 그래요. 후등기를 밀어내는 효력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효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이 권리 변동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권리 추정력 등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아울러서 권리 변동적 효력에서는 우리 등기법 6조 2항에서는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도 아울러서 두고 있다는 얘기야. 이 등기의 효력은 26회 때, 그죠? 26회 때까지, 26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한 4, 5년 건너뛰었으니까 나올 때도 되긴 됐다는 얘기야. 근데 뭐 여러 가지 효력인데 최소한도 권리 변동적 효력하고 순위 확정적 효력하고 권리 추정력은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명년 1월에 가서 본 수업 시간 들어가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등기의 효력이 299페이지까지 얘기가 돼 있어요. 29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돼 있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299페이지 4번 등기의 유효권 그래요. 그죠? 등기가 유효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그래요. 요것도 26회 때 출제가 됐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시험 전반부에는 등기의 효력 따로 한 문제, 등기의 유효권 따로 한 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다가 26회 때 이어서 와서는 이 두 가지 테마를 묶어서 복합적인 스타일의 문제로 이렇게 묶어서 한 문제 정도는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의 효력하고 유효권, 등기법 서론에서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등기가 유효하려면 형식적 그래요. 뭐라고요? 형식적으로도 유효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 그래요. 뭐라고요? 실질적으로도 유효해야 됩니다. 그죠? 형식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은 말을 바꾸면 등기법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법적으로도 유효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은 민법적으로도, 그죠? 민법적으로도 유효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등기가 유효하려면 등기법적으로 유효할 뿐만 아니라 민법적으로도 유효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최소한도 등기는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등기가 적법한 절차 그래요. 뭐라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격려가 돼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의 대원칙인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말아야만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있을 거야. 그죠? 이 합의한 내용하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100% 일치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100% 일치한다면 금상첨화할 거야. 양자의 내용이 외형적으로, 그죠?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부합한다면, 비슷하다면 그 격려된 등기는 실체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의 유효권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놔야 될 텐데, 등기가 유효하려면 형식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효해야 돼요. 즉 말을 바꾸면 등기법적으로도 유효해야 되고 민법적으로도 유효해야 돼요. 구체적인 의미는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의 유효권이 299페이지, 301페이지, 302페이지까지 처리가 되어 있네요. 계속해서 303페이지 제7장 등기의 기간과 그 설비 그래요. 일단 등기의 기간과 설비는 이쪽은 출제 빈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죠? 출제 빈도가 일단 뚝 떨어진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등기 제도 그래요. 그죠? 등기 제도라는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 등기라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물적 요소 그래요. 뭐라고요? 물적 요소나 그 다음에 어떤 인적 요소 그래요. 그죠? 인적 요소가 잘 갖춰져 있어야만 이 등기라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물적 요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일단 등기소 그래요. 그죠? 등기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그래요. 그죠? 등기부 등이 있을 겁니다. 인적 요소는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등기관 그래요. 그죠? 등기관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 이 등기라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쪽 챕터는 출제 빈도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뭘 이렇게 등기소 한 놈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등기소도 물어볼 수 있고
등기부 등도 물어볼 수가 있고 등기관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기껏 해봐야 복합적인 스타일의 형태로 이것저것 다 이렇게 묶어서 한 문제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챕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기 기간과 설비 그래요. 등기 기간과 설비 그렇죠. 그래서 303페이지 등기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관할입니다. 관할의 원칙은 소유명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는 이 관할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자가 있대요. 우리 등기법에는 상급법원의 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04페이지를 남겨봤더니 이 관할을 위임을 줄 수 있는 자가 있대요. 대법원장 그래요. 대법원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등기사무 정지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자도 역시 대법원장이 됩니다. 그래요. 등기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관 그럽니다. 등기관 똘똘한 놈 뽑아다가 잘 교육훈련 시켜서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산 배치를 해야만 이 등기라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뭐 그런 걸 물어볼 리는 없을 테고 이 등기관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손해를 배상을 해줌에 있어서 등기한 개인은 배상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서 배상을 해준다? 국가가 대신해서 배상을 해준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국가 배상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이 국가 배상 책임주의에 관한 근거에 관한 규정은 우리 등기법에 있지 않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관에서는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부 그래요. 그죠? 등기부는 누가 봐도 한눈에 언뜻 선뜻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작성을 해야만 민원인들이 이 등기부를 보고 권리 변동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이 등기라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등기에 관한 장부가 쭉 나오네요. 등기 기록 그래요. 등기 기록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등기부 그랬는데 지금 전산 등기부 체제하에서는 이 등기부를 뭐라고 등기 기록이라고 명칭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307페이지까지 돼 있네요. 그죠? 307페이지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 챕터는 출제 빈도가 뚝 떨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경우는 안 나와 이렇게 치부를 하고 훌쩍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죠? 훌쩍 건너뛸 수도 있는 그런 챕터다라고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챕터는 307페이지까지 되어 있네요. 307페이지까지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308페이지 제8장 그죠? 등기 절차 총론 그래요. 여기서부터가 우리 등기법의 출발 지점이야. 이 절차 총론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등기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등기에는 어떤 효력들이 있는지, 등기가 유효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초를 쌓았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실체법이 아니고 절차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어야 할 겁니다. 등기 절차는 여러 가지 형식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데 그중 가장 으뜸한 뭐니 해도 당사자의 뭡니까? 신청 그래요.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 등기법은 신청주의 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 규정을 가보면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바로 신청주의 원칙에 관한 근거가 되는 규정이 됩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 절차는 보통 개시가 되고, 그죠? 보통 개시가 되고, 또는 관공서 촉탁 그래요. 뭐라고요? 관공서 촉탁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게 마련이다? 예의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의적으로는 등기간에 뭡니까? 직권 그래요. 그죠? 등기간에 직권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될 수도 있으며, 이따가면 법원의 명령 그래요. 법원의 명령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네 가지 형식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당사자 신청의 신,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의 촉, 그 다음에 등기안의 직권의 직, 법원의 명령의 명. 그래서 등기 절차는 신촉직명 그래요. 신촉직명이라는 형식에 의해서 보통 개시가 됩니다. 그래요. 당사자 신청 무지장 중요하죠. 그죠? 우리 등기법은 이 신청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해서 신청이라는 단어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절대 생략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관공서 촉탁은 한번 출자가 되면 한 7, 8년 동안 자취를 감춰요. 30회 때 출자가 됐었어요. 그죠? 관공서 촉탁. 그래서 이건 당분간 나오지 않을 테니까 바쁜 사람은 건너뛰어도 좋아요. 그죠? 주로 경공매에 관한 등기,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떨어지는 등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등기안의 직권은 문제가 떴다 그러면 단독으로 한 문제 뜹니다. 절대 생략해서는 안 돼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바쁜 사람은 건너뛰어도 좋아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의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이의신청이란 제도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의신청은 30회, 31회 때 연속으로 물어봤어요. 그죠? 30회, 31회 연속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특징은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덩달아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당사자 신청에서 개시가 된다. 꼭 기억을 해놔야 되고, 등기안의 직권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안의 직권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308페이지 신청주의 원칙 이렇게 돼 있고, 309페이지 신청주의 예외 그래갖고 1번 등기안의 직권에 의한 등기가 쭉 나와 있네요. 그죠?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등기 신청 그래요. 등기 신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310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 등기 신청, 그죠? 그 자기는 1번 공동신청주의 그래요. 현행법은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두 가지 신청 방법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310페이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죠. 310페이지를 얘기를 해보면, 우리 등기법은 절차법이야. 절차가 개시가 될 텐데, 여러 가지 형식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데, 그중 가장 으뜸은 당사자의 뭐에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이 신청주의 원칙은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 내용이 뭡니까? 했더니 저는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어요. 공출서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어요. 공이 뭡니까? 했더니 공동신청 그래요. 그죠? 공동신청. 출이 뭡니까? 했더니 출석신청 그러죠. 그죠? 서가 뭡니까? 했더니 서면신청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소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오라는 얘기야. 공동자 떴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뭐냐면 등기 의무자야. 플러스가 뭡니까? 등기 권리자야. 등기 의무자란 어떤 등기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되는 자를 등기 의무자 그래요. 유리하게 되는 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등기 권리자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등기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되는 자, 유리하게 되는 자가 같이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 이유는 등기하는 물어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등기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되는 놈, 유리하게 되는 놈이 같이서 신청을 하도록 요구를 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간접적으로 담보받아야 하기 때문에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와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이 공동신청은 작년도 30회 때 출제가 됐고 올해 31회 때도 출제가 됐는데 매우 올해는 까탈스럽게 출제가 됐어요. 그죠? 거의 법무사 시험 정도의 난이도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어떻게 해서 신청하라? 출석해서 신청을 하라는 얘기야. 출석 신청의 원칙에 따라서 현행법은 두 가지 신청 방법을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서 방문해서 신청하라는 얘기야. 그죠? 말 그대로. 또 하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두 가지 신청 방법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양 신청 방법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신청 방법이 아니고 병렬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신청 방법이야. 따라서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신청 방법 중 하나의 신청 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면으로 신청을 하라는 얘기야. 그죠? 등기의 정확성 그래요. 그죠? 등기의 정확성을 기억해보자. 구술로, 그죠? 말로 신청하지 말고 어떻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하여튼 우리나라는 신청주의 대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신청주의 대원칙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다. 세 가지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공동신청, 출석신청, 서면신청이야. 그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310페이지서부터 311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요. 자, 이제 그래서 각종 등기 신청 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은 우리 등기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놔야 될 테고. 그 다음에 310페이지를 넘겨봤더니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가로 열고 등기 신청 적격 그래요. 29회 때까지 물어봤죠. 그죠? 등기 신청 적격 그럽니다. 그죠? 등기 신청 적격. 그래서 여기 봅니다. 등기 당사자 능력 또는 등기 신청 적격 그래요. 등기 신청 적격이 뭡니까? 했더니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남녀노소, 그죠? 남녀노소는 모두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요. 자연인이라고 한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당연히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요. 법인 있어요. 그죠? 내국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 공법인이든 사법인이든 영리든 비영리 법인이든 사단이든 재단 법인이든 법인은 모두 법인격이 있어서 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법인 그래요. 비법인은 민법상으로는 권리 능력은 없지만 우리 등기법상 등기 신청 적격은 있어서 안동권시 땡땡 공판 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출제자는 이 파트에서 주로 29회 때 뭘 물어봤냐면 등기 신청 적격이 없는 놈을 물어봐요. 예, 적격이 없는 놈 많지도 않아요. 네 마리밖에 없어요. 하나는 태아 그래요. 그죠?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 명의로 어떤 등기도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 그래요. 뭐라고요? 학교.
시설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교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국립학교라면 국가명의, 공립학교라면 해당 지자체 명의, 사립학교라면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그래요. 민법상 조합은 조합이라는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아니고 동업계약관계에 불과합니다. 그죠? 조합 명의로는 등기는 할 수는 없고 이럴 때는 조합원 전원 명의의 합의 취지의 등기만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읍면리동 그래요. 그죠? 읍면리동은 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리동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9회 때는 이 4개가 그대로 지문으로 출제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놈을 기억하지 말고 거꾸로 등기 신청 적격이 없는 놈을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책의 312페이지에서부터 31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13페이지 여기 봅니다. 공동 그래요. 뭐라고요? 이 공동의 반대말은 뭡니까? 공동의 반대말은 뭐 단독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놈이 있어요. 그렇다라거나 혼자 와서 등기를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구태여 2명 올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혼자 와서 신청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이 뭡니까? 그랬더니 단독 신청은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하다 안 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판은 포기합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판이 뭡니까? 했더니 그 유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야. 포가 뭡니까? 했더니 포괄 승계 그래요. 그죠?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 거죠. 예전으로 치면 상속 등기하고 합병 등기를 의미하는 거야. 상속하고 합병이라는 놈은 포괄적 승계라는 점에서 법률적 성질이 100% 동일하니까 지금 현행법에서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이라고 명칭을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등기법 여기저기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앞으로 1월 수업부터 본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각계격파를 해야 돼요. 포괄 승계 내용이 너무 뻔해요. 이런 건 건너뜁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중요하죠. 그리고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27, 28 그죠? 그 다음에 그때도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고 30회, 31회 때도 낱개의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무지무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놔야 돼요. 공동의 반대말은 뭐다? 단독이란 얘기야. 그죠? 단독. 예외적으로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313페이지에서부터 314페이지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죠?